의도리와 함께하는 마취제, 최면 진정제, 취급기간 교육. 오늘의 교육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포폴을 포함한 마취제의 안전 사용 기준, 이어서 두 번째로 졸피뎀을 포함한 최면 진정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임상에서 마약을 취급할 때 마약류 취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폴과 마취제. 프로포폴과 마약류 마취제입니다. WHO의 의약품 분류 체계에 따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는 프로포폴과 프로포폴이 아닌 것들로 구분되어집니다. 리도카인 등 비마약성 마취제는 제외하고 다루겠습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 관리법상 중점 관리 대상 약물입니다. 일반 관리 대상 약물에 비해 더욱 철저히 관리되어져야 하는 약물입니다. 프로포폴과 현재 유사하게 사용되는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마약류가 아니었지만 곧 마약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프로포폴 외의 마약류 마취제는 마약 4종과 향정 3종으로 분류됩니다. 미다졸람과 펜토바르비탈 같은 최면 진정제는 원래 마약류 마취제가 아니지만 전신 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마약류 마취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따릅니다. 프로포폴의 안전 사용 기준입니다. 프로포폴은 의사에 의해서만 처방, 투약이 가능합니다.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되어야 하며 진단자나 수술 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식약처의 안전 사용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프로포폴은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기도 유지를 위한 장치, 인공호흡, 산소 공급을 위한 시설과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의 실시가 가능한 시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전신 마취의 유도 및 유지, 진정 시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시술이나 수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되어서는 안 됩니다. 프로포폴 처방 시에는 환자의 과거 프로포폴 사용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중독의 위험이 의심되면 미다졸람 등 다른 마취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을 제외한 마약류 마취제의 안전 사용 기준입니다. 소아에게 처방 시 연령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각 약물의 허가 사항을 확인하여 연령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펜타닐의 연령 금기는 2세 미만이므로 반드시 금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프로포폴과 동일하게 응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용되어야만 하며 마취의 유도 유지 시, 마취 시, 진통, 진정 시 목적에 따라 약물의 허가 사항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남용 우려 시에는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하고 정신과 상담을 권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펜타닐 제제의 투약 이력 확인은 법적 의무 사항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졸피뎀과 최면 진정제. 졸피뎀과 마약류 최면 진정제입니다. 마약류 최면 진정제는 수면제와 함께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국내 사망 원인 1위의 약물입니다. 특히 졸피뎀은 복합 수면 행동 부작용을 일으키는 대표적 약물로 안전 사용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다른 최면 진정제보다 더욱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승인되지 않았으나 미국 FDA에서 승인되어 사용되고 있는 램보렉산트는 졸피뎀과 유사하게 사용되는데요. 이 또한 프로포폴과 유사한 에토미데이트와 동일하게 마약류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졸피뎀을 제외한 최면 진정제에는 향정 9종이 있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미다졸람과 펜토바르비탈 주사제는 전신 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될 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의 안전 사용 기준을 따릅니다. 졸피뎀 안전 사용 기준입니다. 먼저 졸피뎀은 성인 불면증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환자에게만 투여되어야 하며 불면증 치료 시 하루 10mg 이하 처방되어야 합니다. 항불안 등의 목적으로 10mg을 초과하여 처방할 시에는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진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치료 기간은 가능한 짧게 최대 4주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호흡 억제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항상 인식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 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처방할 경우 호흡을 억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졸피뎀을 제외한 마약류 최면 진정제의 안전 사용 기준입니다. 소아 처방 시 허가사항의 연령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플루니트라제팜, 트리아졸람, 플루라제팜, 조피클론, 잘레플론의 경우 연령 제한이 있으므로 항상 허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투여를 피하고 단기간 투여해야 합니다. 1회 처방 시에는 30일 이내 사용되어야 하며 진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트리아졸람과 포스쿨루랄은 각각 21일, 14일 미만으로 투여되어야 합니다. 다른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남용 우려 시에는 즉시 처방 및 투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1개 품목 처방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2개 품목 이상을 병용할 경우 의존성 및 호흡 억제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실전 업무 가이드. 마약류 취급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먼저 의료용 마약류란 의료용 마약과 의료용 향정신성 의약품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이란 일반 관리 대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마약, 프로포폴을 말합니다. 일반 관리 대상에는 프로포폴을 제외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됩니다. 중점 관리 대상의 보고 기한은 7일 이내, 일반 관리 대상의 보고 기한은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와 마약류 관리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자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조제, 수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가진 약사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의원급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류 취급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병원급에서는 약사인 마약류 관리자가 마약류 취급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취급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급 보고란 수출입, 제조, 판매, 양수, 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보고하셔야 합니다. 마약류의 올바른 보관입니다. 마약류를 보관하는 장치는 외부인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실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쉽게 들고 이동할 수 없게 설치되어야 하며 마약의 경우 철제 이상의 견고함을 가진 이중 잠금 장치가 필요하며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이중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중을 권고합니다. 또한 마약류 저장시설에는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해야 하는데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고 마약류를 저장하는 시설과 그 재고량에 이상이 없는지를 주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이것을 2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는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의 도난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종업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의 폐기 절차입니다. 폐기할 마약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절차대로 폐기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환자에게 투약 후 마약류의 잔량이 발생했을 땐 투약 보고 시 사용 후 폐기량에 잔량을 기재합니다. 잔량은 자체 폐기를 하고 그 증거 자료를 보관합니다. 유효기간이 경과되거나 처방이 되지 않아 사용 중단된 경우, 환자가 반납한 경우, 파손, 재해, 변질의 경우에는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와 함께 보건소에 마약의 실물을 제출합니다. 만약 도난이나 분실과 같은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경찰, 보건소 양쪽에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에서 마약류가 폐기된 후에는 폐기 공문을 발송해 드리는데요. 폐기 공문을 확인하시고 폐기 공문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폐기 보고를 합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7일 이내 보고해야 하며 일반 관리 대상은 다음 달 10일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 취급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전산 재고와 실제 재고의 정보 일치입니다. 재고량 일치는 물론 선입 선출하여 실제 재고와 전산 재고의 정보가 일치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중점 관리 대상 약물의 경우 전산 재고와 실제 재고의 제조 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니 반드시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업원의 일탈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는 도난 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종업원의 일탈 또한 마약류 취급자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4명 이상 근무하며 마약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이 아닌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할 경우에는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남용 고위험 약물의 처방 제한입니다. 펜타닐 제제를 처방할 경우 반드시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프로포폴 성분은 스스로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펜타닐 제제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프로포폴 성분을 스스로에게 처방할 경우 형사처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시 보건소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